여쭤봐도 돼요? 네? 감독님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돈 관리요? 네, 그냥 본인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다 관리를 하죠. 어플도 쓰세요? 어플은 따로 안 쓰는데 그럼 자산이 얼마인지 다 아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모르시죠? 네, 네, 네. 얼마쯤 있는지. 근데 이런 걸 누가 좀 관리해주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굳이 본인이 관리 안 하셔도. 누군가 관리해주면 좋긴 하겠죠? 뭐 제가 관리해드릴까요?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아, 공짜로는 공짜로는 안 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수수료? 한 100만 원? 농담이고요. 요즘 이런 거 무료로 관리해 주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까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간편하게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좋죠.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독님처럼 자산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알못을 금자랄로 만들어드리는 스마트 금융자산관리 도전기 나 혼자 한다. 안녕하세요. 금융지식 크리에이터 델림입니다. 돈 관리 잘하고 싶지만 관리하려니 머리 아프죠. 일상에 치여 관리하려니 또 귀찮은 일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똑똑하게 자산관리를 해줄 친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자산관리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금융상품 추천까지 어쩌면 저보다 더 꼼꼼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자산관리사 하나씩 핸드폰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산관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VIP요? 아, 자산관리사요? 많이 하시네요. 헐, 아무 생각이 안 드신다고요? 네, 저는 자산관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깝거나 친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현금 몇 억 정도 돼야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자산관리를 해줄 똑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자산관리 어플이 있는지,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곳의 금융자산관리 트렌드는 어떤지 궁금해요. 금융전문가님 알려주실 거죠? 자산관리 어플 혹은 자산관리 플랫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상당히 많은 그 투자 자산이 한 90여 % 정도가 미국에 있는 자산관리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산관리 플랫폼들을 좀 많이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베러먼트라는 플랫폼, 퍼스널 캐피탈, 웰스프론트와 같은 자산관리 플랫폼들이 있고, 이것은 로보어드바이저로서 말 그대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소액의 수수료만을 받고 투자를 대행해 주거나 투자 상품을 추천해 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설적인 플랫폼 하나가 모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핀테크 기업 100대 기업 안에 계속 꾸준히 들었던 그 역사적인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자산 관리라기보다는 용돈 관리, 가계부 관리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TD뱅크가 이 모벤이라는 이 스타트업과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미국 진출에 성공했던 유일무이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산을 관리해주는, 일임해주는 그런 플랫폼부터 추천해주는 플랫폼, 혹은 자산 관리를 위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플랫폼까지 다양한 영역의 플랫폼들이 등장해 왔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손쉽게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자산관리 앱은 어떤지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름이 상큼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민트 앱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해외 어플이라서 영어, 중국어만 제공하더라고요. 해외 어플은 저도 처음이라 어떨지 아주 궁금한데요. 회원가입도 간단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면 1분이면 바로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하고 본인 계좌 정보들을 한 번만 등록하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좌 잔고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의 소비를 카테고리화해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보여줘요. 카드나 대출, 투자 등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카드 구매 내역도 상세히 보여줍니다. 전 해외 계좌가 없어서 써볼 수는 없지만 더 큰 문제인 언어가 있었죠. 본인의 소비 관리뿐만 아니라 예산 계획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비로 얼마를 쓰겠다, 아니면 이번 달엔 쇼핑에 얼마만 쓰겠다, 이런 것도 등록이 되더라고요. 월별 지출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줍니다. 국외 어플이라면서요,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플이 없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브로콜리, 먹는 브로콜리가 아니고요. 바로 요 브로콜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브로콜리 어플도 아까 봤던 민트처럼 회원가입을 하면 은행, 카드, 증권사, 암호화폐 등 기관별로 공인인증서를 연동하면 자동으로 계좌 조회가 됩니다. 인증서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이럴 때마다 어플도 새로 등록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귀찮다면 금융사별 아이디와 비번을 등록해 두시면 특별히 변동이 없다면 다시 등록하지 않고 쭉 쓰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는 국내 최초의 자산관리 어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통합 관리해주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에 출시가 됐고 현재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조 이상의 자산을 브로콜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어플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연동이 되면 현재 금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첫 화면에는 오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월 예산을 입력해두면 나누기 30일로 해서 하루치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오늘의 소비를 관리해 주더라고요. 식비, 쇼핑, 교육 등 카테고리별로 세부 예산을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커피값을 줄여야지, 쇼핑을 줄여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할 수 있으니 월 지출뿐만 아니라 항목까지도 관리가 가능한 점이 좋았어요. 매일 사용 기록이 쌓이면 월별 사용 금액이 되고 매월 쌓이다 보면 전월 대비 소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기 쉽게 그래프로도 비교해주고 또 원 그래프로 지출별 비율도 시각화해줍니다. 앞에서 봤던 민트와 비슷한 느낌이죠. 신용,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소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산관리 어플의 경우 소비 분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와 어플 동시에 알람이 오는 경우 중복 인식된다거나 취소를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다양한 오류들이 있는데요. 브로콜리는 자동 분류율이 95%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카드 취소가 있었는데 분류에 정확하게 반영된 걸 경험한 적이 있어서 신뢰도가 상승했습니다. 자산은 현재 총 자산이 얼마인지 보여주는데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모두 인증해 두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줍니다. 현재 은행 20곳, 증권 9곳, 카드 10곳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카드 청구서는 이렇게 부채로 잡히는데요. 그렇죠. 빚이죠. 네. 매월 저도 빚잔치 중입니다. 카드별로 얼마를 결제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카드사별로 들어가면 세부 결제 항목도 보여줘서 따로 카드 어플을 확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기타 재산 등록도 가능한데요. 부동산, 차량, 기타는 비상금 같은 거? 네, 금융자산 외에 동산, 부동산 자산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자산 관리가 훨씬 편리하겠죠? 소비 메뉴는 이번 달에는 얼마를 썼고 매월 얼마를 썼는지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그래프로 보여주더라고요. 카드가 여러 개다 보니 사용 실적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카드별로 실적 충족 금액까지 체크해주고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나에게 맞는 필요한 카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체 서비스는 일부 금융기관만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좀 많아지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쉬운 점을 꼽자면 모든 금융사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
카카오뱅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동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되는 날이 오겠죠? 어플 알림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할 때만 알려주고 메뉴도 4개로 나뉘어져 있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메뉴들 자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자산 관리 어플들도 있는데요. 본인의 성향,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로 핑크 어플의 경우에는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이 만든 자산관리 어플인데요. 다른 자산관리 어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핑고톡이라는 AI가 카드 사용 내역조에 상품 추천도 해주고 톡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나의 소비 내역을 평가하면 1원씩 적립해줘서 그래도 뭔가 좀 쌓이는 느낌적인 느낌? 내 소비 내역을 보고 스스로 소비 평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쓴 돈이 좋은 소비였는지 불필요한 소비였는지 평가하면서 반성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재테크를 시작할 때 고수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바로 통장 쪼개기! 솔직히 통장 쪼개기가 부담스러운 이유도 여러 금융사 거래를 하면 금융사별 어플 다 깔아야 되고 알람도 늘고 인증서도 복사해야 하고 일이 많죠. 번거롭고 귀찮고 이런 이유로 안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내 핸드폰에 똑똑한 자산관리사를 하나씩 담아보자고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스마트 자산관리 1위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안녕!